자, 이번 시간 등면적법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자, 고장이 발생하고 이러한 개통도에서 자, 선로 중간에서 자, 고장이 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고장이 마찬가지로 발생했습니다. 자, 개통도도 자, 동일한 개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통도에 이제는 여기 모선 보이시죠? 여기 모선 자, 근처에서 자, 고장이 났다 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같은 개통도에서 자, 고장이 발생했고 고장 발생. 이제는 자, 차단기가 동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고, 자, 이 친구는 우리 이번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추가해서 등면적법 세 번째 시간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시간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술 자격 시험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등면접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선 3에 자, 모선 3이 어디 있죠? 우리 자, 여기 있습니다. 모선 3번. 모선 3의 1에서 3 선로에서 자, 그 말은 즉슨 1번과 3번 모선의 이 사이를 말을 하겠죠.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삼상 고장이 발생했다. 자, 그 말은 즉슨 여기 보이시죠?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이곳이 전부 자, 전압이 제로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3주기 후에 자, 60Hz를 가정하면 한 주기당 우리 60분의 1초가 되겠죠. 자, 3주기라 하면 60분의 3초가 될 거고 이는 0.05초가 될 겁니다. 즉 0.05초 후에 자, 고장이 스스로 제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본 이 1번 내용에서는 자, 고장이 스스로 회복되지 못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고장이 스스로 회복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자, 고장 발생점이 자, 여기에서의 거의 절반 위치에서 발생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기 모선 근처에서 자,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계전기 오동작으로 인해 모든 차단기가 닫힌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자, 차단기가 무슨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온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고장 제거 시 상차각과 자, 임계 제동을 갖는 상차각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상차각을 구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발전기 관성상수 H는 자, 3PU 곱하기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의 단위를 보자면 자, 이 H는 M이 되고 자, 단위 입장에서 보면 메가줄을 메가볼트 암페어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배웠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자, 역률 1로 가정해서 약분을 시키면 자, 이 약분된 친구는 자, 표시를 하지 않아도 좋고 자, PU 곱하기 자, 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죠. 혹은 그냥 초로도 표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초의 표현은 어디에서 많이 쓴다? 자, M으로 도시를 할 때 자주 쓴다라는 거죠. 물론 H를 표현할 때도 이런 단위를 쓰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단 발전기의 과도 전압은 1.2812 PU가 될 거고 자, 초기 상차각은 23.95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전기의 기계적인 입력은 자, 외란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입력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요 전압 있죠. 이 전압은 우리 등면적법 분석할 때 정상 상태 자, 2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과도 상태라는 것을 콕 집어서 자, 표현을 해주기 위해 자,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자, 발전기의 리액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값은 정상 상태, 즉 고장 직전의 E와 XD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만 이렇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사실. 저희 저번 시간에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얘는 2파이 곱하기 자, 60Hz로 자, 고정된 친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M이라는 친구의 단위는 여기에 뭐를 나눴죠? 자, 발전기의 자, 전격 용량을 나눈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뭘로 나눴다라는 겁니까? 발전기의 전격 용량으로 나눈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단위도 항상 이 m 또는 이 h라는 값이 자 붙게 되면 항상 우변의 유효 전력은 항상 PU 값으로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정상 상태일 때 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 상태에 있었을 때 자 유효 전력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자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초기 각도는 자 23.95도다라는 겁니다. 상차각이요. 그렇죠. 자, 정상 상태 즉 고장 직전일 겁니다. 이때 발전기의 위상과 자 무한대 모선의 위상의 차이가 몇 도라는 겁니까? 23.95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이 친구를 23.95도로 잡고 얘를 0도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자 23.95도가 될 거고 자 얘는 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출을 해보자면 이 친구의 위상이 무한대 모선의 위상보다 앞서므로 유효 전력은 동기 발전기에서 무한대 모선으로 P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상 상태에서 이 다시는 1.28 하나 둘이 될 거고 자 무한대 모선의 전압은 1PU가 될 겁니다. 그리고 등가 리액턴스를 나눠주고 자 사인 델타를 곱해준 값이 바로 유효 전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자 이 친구가 될 겁니다. 과연 등가 리액턴스를 어떻게 구해줄 것이냐. 여기 보시죠. 얘와 얘는 직렬이죠. 그래서 발전기 과도 리액턴스 자 등면제법 할 때 이 친구는 정상 상태의 리액턴스와 자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해주면 자 J 0.4가 될 거고 이 친구 보이시죠? 0.2 그리고 0.1과 0.2를 더해준 친구는 무슨 상태다? 병렬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J 0.2와 J 0.3은 병렬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해준 게 J 0.12가 될 거고 자 J 0.12는 뭐와 직렬이죠? 얘와 직렬이죠. 그래서 J 0.4와 J 0.12를 더해줬더니 자 등가 리액턴스의 값은 J 0.5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8 하나 둘 곱하기 1 나누기 0.52 곱하기 사인 델타를 해줬더니 바로 전달하는 유효 전력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은 2.464 사인 델타는 P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얘가 바로 이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자 기계적인 입력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1P로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는 PM이 될 거고 자 이 친구는 P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 상태일 때 즉 고장 직전의 그래프는 이렇게 2.464 사인 델타는 P가 되고 자 기계적인 입력은 1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초기에 어디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까? 보이시죠? 자 23.95도라는 상차각에서 현재 운전 중이다라는 거죠. 쉽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 어떤 고장이 발생했다고 했죠?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다 했죠. 자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면 여기 위치에서 지금 고장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친구의 등가 리액턴스 즉 고장 발생 시 등가 회로를 살펴보면 여기 위치에서 지금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 노드의 전압은 전부 0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발전기에서 무한대 모선으로 자 전력이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전류가 모조리 이렇게 흘러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삼상 고장이 발생하면 자 전달하는 유효 전력은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상태로 내려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장을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이렇게 P2는 제로로 운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0.05초 후에 우리 고장이 회복됐다 그랬죠. 그래서 고장이 회복되면 회복 상태로 진입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고장이 회복되었을 때 과연 상차각이 몇 도일 때 회복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게 어디를 의미하죠? 바로 이 점을 의미하죠. 이때 상차각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요 방정식 이 친구 보이시죠?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이 친구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아까는 델타 P였는데 정상 상태라고 하면 이 델타 P가 제로죠. 왜? 기계적인 입력과 정기적인 출력이 동일하므로 자 델타 P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 외란이 발생하면 자 델타 P가 0이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제로가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계적인 입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정기적인 출력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0으로 일부러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친구가 P2가 됩니다. 그래서 동요 방정식의 값은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H의 값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3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이 되고 자, 요 친구가 됩니다. 자,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빨간색 친구가 이 친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 싱크로노스 값은 자, 2파이 60Hz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델타의 자, 두 번 미분한 값. 자,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죠. 자, 얘는 그대로 써 주게 되고 PM은 1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식을 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넘긴 거죠. 우변으로.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 친구 약분하면 10이 되고 자, 20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적분시켜주고 DT로 적분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변도 동일하게 적분시켜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적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친구를 한번 적분하게 되면 자, D 델타 DT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20파이 T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델타의 변화값은 자, T는 0일 때 자, 제로를 갖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정적분 상수 C는 자,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D 델타 DT는 자, 20파이 T가 됩니다.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델타는 자, 10파이 T 제곱 플러스 델타 자,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델타의 값이 델타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몇 도라고 말씀드렸죠? 23.9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시간에 따른 델타의 값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0.05초 뒤의 델타 값은 여기에 0.05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8.45도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장이 회복됐을 때 여기 값은 28. 몇 도? 45도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장 제거 시 상차각을 구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임계 제동을 갖는 자, 상차각을 자, 구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때 우리는 어떤 툴을 쓰게 될 거냐면 자, 뉴튼, 랩슨, 자, 반복법을 자,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상태에 해당하는 잉여 에너지가 자, 고장이 28.45도에서 이렇게 회복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면적 자, A1과 자, 여기에 있는 면적 자, A2가 자, 동일한 요 친구의 값을 자, 구해라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40.11도라고 적혀져 있는 이 값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A1은 자, 이 친구가 2.464 사인 델타는 P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자, 28.45도에서부터 지금 현재 자, 40.1도라는 값은 주어져 있지만 지금 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저희 x라고 두고 요 친구에서 그쵸? 2.464 사인 델타에서 자, p는 2를 뺀 값을 적분하는 거죠. 2.464 사인 델타 마이너스 뭐를 한다? 자, pm을 한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1이 될 겁니다. 얘를 d 델타로 적분한 게 자, a1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얘는 바로 자, 각도를 자, 라디안으로 바꿔준 값입니다. 그래서 0.4965는 28.45도의 값이 되고 0.418의 값은 23.95도가 된다는 거죠. 얘가 바로 라디안으로 전부 바뀐 값입니다. 곱하기 자, PM은 2를 곱한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의 값이 자, 얘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45도에 해당하는 0.4965 라디안을 여기에 써주게 되고 자, X 라디안의 값까지 적분한 것이 자, A1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5844는 마이너스 2.464 코사인 x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뉴튼 자, 랩슨법에 의해서 저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매틀랩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구하면은 아주 쉽게 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뉴튼 랩슨법 이제 나중에 저희 전력 계통공학 또 들어가야 되죠. 자, 뉴튼 랩슨 하기 전에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0.0785라는 값을 갖게 되고 뭐와 같다? 자, 2.464 사인
델타와 자 마이너스 1을 뺀 값을 몇 도죠? 28.45도에서 자 임의의 각도를 x로 두고 한 이 적분 값이 자 a1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a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64 사인 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464 코사인 델타 그리고 1을 자 델타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자 델타로 적분하면 자 마이너스 델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0.4965 라디안에서 x 라디안까지 적분한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0785는 마이너스 2.464 코사인 x 마이너스 x 플러스 2.464 코사인의 자 0.4965 더하기 0.496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얘를 뉴턴 랩슨법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랩슨법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이 친구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2.5844고요. 자, 이 친구도 2.5844가 됩니다. 그래서 자 뉴턴 랩슨법이 자 어떤 걸 의미를 하게 되냐면 얘를 바로 뉴턴 랩슨법의 일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뉴턴 랩슨법은 자 행렬식으로 확장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 비선형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 점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행렬식으로 자 확장이 되면 저희 전력 계통 공학에서 자 뉴턴 랩슨 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동일합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그래서 얘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x의 n 플러스 1, 즉 n 플러스 1번째의 자 x 마이너스 자 n번째의 x를 차감하면 얘는 이러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그래프에서 요 친구의 x가 자 x의 n번째라고 저희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y 값이 f의 x의 n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접선과 x축이 만나는 얘를 x의 n 플러스 1로 잡게 되죠. 그래서 x의 n 플러스 1,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빼면 요 차이가 나오죠. 얘가 바로 요게 됩니다. 이게요. 그렇죠? 자 얘는 바로 여기 파란색 이 친구를 의미합니다. 얘를 이 파란색 친구를 뭘로 나눴죠? 자 f 프라임 xn으로 나눈 거죠. f 프라임 xn은 요 친구를 파란색으로 나눈 거나 똑같죠. 이렇게요. 자 그럼 파란색에 해당하는 친구분 곱하기 자 파란색에 해당하는 친구분이 이제 분모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자 얘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약분이 되고 결과적으로 남는 건 자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자 동일한 값이 된다는 거죠. 자 좌변과 우변은 자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때 이 xn 플러스 1에서 한 번 더 접선을 그려주고 자 이제 이 친구가 뭐가 되죠? x의 n 플러스 자 2가 되고 그 다음 다시 반복적으로 이 친구의 뭐를 구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또 구해서 수렴하는 자 이 친구의 값을 자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뉴턴 랩슨법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x1 값을 1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2는 x1 마이너스 f의 x1을 f 프라임 x1으로 나눈 거죠.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x2는 x1 마이너스 f x1 나누기 f 프라임 x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1을 저희 뭐로 가정했죠? 자 1로 가정했죠. 자 그래서 x1에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왔죠. 그러면 2.464 코사인 x 플러스 x 마이너스 2.5844가 자 fx가 됩니다. 요 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x에다가 현재 1을 넣기 때문에 2.464 코사인 1 플러스 자 x1의 값은 1이기 때문에 자 1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2.5844는 상수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f 프라임 x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464 사인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64 사인 1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얘를 계산을 해줬더니 x2의 값은 0.7642 자 라디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x3의 값은 이제 x2의 값이 0.7642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를 어디에 넣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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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x3의 값은 0.705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0.7056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다시 x4를 구해주려면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4는 0.7003이 나오게 되고, 자, x는 어디로 수렴해 간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0.7로 수렴한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0.7 라디안 값은 약 40.11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요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친구가 여기까지 해서 임계 제동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1과 A2의 값은 똑같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 고장이 회복됐으니까 이 친구는 다시 균형점인 여기로 내려가고자 하겠죠. 여기로.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새로운 잉여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얘가 A3로 자,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잉여 에너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얘를 어디서 소비해야 되죠? 이제 여기서 소비해야 되죠. 그래서 균형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면적을 우리는 A4라고 할게요. 그래서 A3와 A4가 자, 같아지는 자, 8.4도까지 우리 상차각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궤적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4도를 구하는 것은 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뉴튼 랩슨법으로 구하시게 되면 자, 8.4도의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이때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0.05초가 돼서 현재 여기에서 자, 고장이 제거된다라는 거죠. 그 뒤로 40.11도라는 값에 도달하게 되고 자, 몇 도까지 내려가죠? 쭉 내려갑니다. 몇 도? 여기가 자, 나와 있죠. 미니멈 밸류 값. 자, 8.4도가 됩니다. 여기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죠? 40.11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임계 제동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까 요식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제동에 해당하는 A는 상수입니다. 자, 이러한 게 존재하나요? 자, 존재하지 않죠. 즉, 제가 말씀드린 여기 동요 방정식에는 자, 어떠한 게 없죠? 자, 제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제동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 식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동요 방정식은 자, 뭐를 구하기 위해서 있다? 요 친구의 목적은 뭐에 있다? 자, 임계 제동을 구하는데 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면적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잉여 에너지 A1을 자, A2에서 어떻게 동일하게 소비하는지가 자,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식을 사용할 때 우리 뭐를 타겟으로 해야 된다? 자, 임계 제동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 제동을 타겟으로 해서 델타 값, 아까 말씀드렸던 40.11도의 값을 구한 다음에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안정, 자, 임계 상태, 그리고 탈조는 조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설명에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희 첫 번째 안정이 있죠. 자, 얘는 사실 판단을 할 때 안정이라고 자, 판단은 하지만 사실 임계 제동 같은 자,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러한 그래프 아까 보셨죠? 얘가 P이고 기계적인 입력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운전을 여기에서 하고 있었는데 자,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해서 자, 0.05초 뒤에 회복을 하고 여기에 있는 자, 가속 에너지를 자, 동일하게 여기에서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면적을 아까 A1으로 뒀고 여기를 A2로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자,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운동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느냐? 자, 임계 제동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여기 면적 보이시죠? 자, 이 친구가 감속 에너지 자, 여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은 임계 제동 같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임계 제동 같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저희 동요 방정식에서
요 식 있죠? 여기에서 댐핑이 제로다, 즉 저항 성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차각은 항상 이러한 동요 방정식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으면 어떠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안정 상태라도. 자, 이렇게 진동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고장을 회복할 때 0.05초보다 한참 뒤에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회복했다. 그러면 잉여 에너지가 이제 어디가 되죠? 여기가 되죠. 여기가 바로 가속 에너지가 되고 감속 에너지는 여기밖에 없죠. 즉 3번 탈조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자, 이 친구보다 훨씬 크므로 자, 감속 에너지의 여유분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탈조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임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요 친구 보이시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삼상 단락 고정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리고 얘가 이 정도 위치에서 고장이 회복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면적과 여기에 있는 면적이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A3, 이 친구를 A4라고 하겠습니다. 자, A3가 A4랑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떠나요? 같죠? 자, 이 친구는 임계 제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동도 어떤 운동을 한다? 자, 임계 제동 같은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단 안정 상태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임계 제동 같은 운전을 하고 있고 자, 임계 제동이라고 판단한 친구는 마찬가지로 임계 제동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탈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고장이 어디에서 회복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고장이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즉 언제 차단기가 작동하는가가 자, 안정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거에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서킷 브레이커가 빨리 동작할수록 안정할 가능성이 자,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등면적법 두 번째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자, 차단기가 이제 열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